자, 그 다음에 197페이지에 통정의 표시 나오는데 사실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건 얘예요. 통정의 표시. 제일 많이 나와요. 자, 이거 보면은 일단 1항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뭐다? 무효다. 2항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죠. 자, 법조문 두 개밖에 없는데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데 통정의 허위표시는 뭐다? 무효다예요. 무효다. 마찬가지 2항에 전항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한테 대항하지 못한다고 해서 제3자 보유정이 있는 건데 자, 이거죠. 자, 시험에 나올 때는요 항상 똑같아요. 이렇게 내요. 갑은 땅이 하나 있는데요 빚쟁이가 많아요. 그러니까 강제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을과 짜고 가장 매매했다 혹은 뭐 허위 매매했다 라고 나와요. 가장 매매했다 허위 매매했다 라고 나와요. 그럼 갑과 을 간에 이 매매 계약 자체는 뭐예요? 무효죠. 얘는 팔 생각이 있어 없어? 없는데 판다고 한 거고 서로 짜고서 얘는 살 생각 없는데 산다고 한 거죠. 그러니까 서로 짜고서 진야의 표현한 거죠. 서로 짜고서 통정의 표시. 팔 생각도 없고 살 생각도 없는데 사고 판다고 한 거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그러면 등기 넘어가죠. 이행전은 이행할 필요가 없고 이행 후에는 뭐예요? 이행 후에는 뭐야? 부당 이득이죠. 그럼 갑은 을 보고 돌려줘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이거 불법 원인급여 아니에요. 이거 이제 가끔 시험에 나오는 게 이거예요. 강제 집행을 면탈하는 목적으로 허위로 소유권 이전을 넘긴 경우 불법 원인급여에 해당하기 때문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돼버려요. 불법 원인급여 아니죠. 아까 얘기했지만 불법 원인급여 어디에만? 103조와 104조만. 반사회적 법률행위 경우 폭내의만 불법 원인급여고 아무데나 불법 원인급여 집어넣으면 안 돼요. 이건 부당이득이고 따라서 소유자 누구예요 지금 이거? 등기 금융으로 하있죠? 소유자 누구야? 갑이지. 물권행위가 무효인데. 항상 똑같잖아요. 물권행위 플러스 등기라고. 뭐라고요? 물권행위 플러스 등기라고. 근데 물권행위 있어 없어? 물권행위가 뭐예요? 무효. 등기 있어봐 소용없죠? 그래서 갑과 을 간의 매매 계약을 했지만 을명으로 등기되어 있지만 소유자는 누구예요? 갑이 소유자예요. 이거. 근데 을이 병한테 또 판다. 병은 소유자예요 아니에요? 응? 병은 소유자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인정 안 해. 항상 나는 1년 내내 똑같은 얘기를 할 거예요. 1년 내내 똑같은 얘기를 해. 권리자부터 넘어가면 뭐라고요? 권리자로부터 넘어가면 권리자고요. 무권리자부터 넘어가면 무권리자예요. 누구도 자기가 가진 권리 이상을 줄 수는 없어요. 내가 소유권이 없는데 어떻게 소유권을 줄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얘도 무권리자, 얘도 무권리자, 얘는 소유자가 아니에요. 근데 얘는 조금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억울하죠. 등기 믿고 했는데. 그래서 2항이 있는 거예요. 아까 2항. 뭐라 했어요? 전항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뭐라고요? 대항하지 못한다. 대항하지 못한다는 건 주장할 수 없다는 거예요. 즉 얘가 뭐면 만약에 선의이면 즉 이러한 사실을 몰랐다면 선이라는 게 몰랐다는 얘기잖아요. 즉 병이 갑과 을 간의 계약이 통정의 허위 표시라는 걸 몰랐다면 전항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가 대항하지 못한다는 거죠. 대항하지 못한다는 주장하지 못한다는 얘기가 있죠. 즉 얘가 만약에 이러한 사실을 몰랐다면 얘는 얘한테 이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할 수 없다. 따라서 얘가 선의이면 얘는 소유권을 취득한다가 돼버려요. 그래서 원래는 권리자부터 넘어가면 뭐라고요? 권리자, 무권리자부터 넘어가면 무권리자죠. 근데 무권리자 넘어갔을 때 얘가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이런 제3자 보호 규정이 있는 경우만 그래요. 제3자 보호 규정이 있으면 걔는 보호가 돼요. 근데 여기서 무권리자잖아요. 그쵸? 을이 무권리자죠. 등기가 안 된 거랑 마찬가지죠. 등기 돼 있잖아. 등기 있게 하지만 소유자는 아니죠. 등기 있다는 거하고 소유자라는 건 별개의 문제예요. 등기 여기 있지만 소유자는 얘예요. 갑이에요. 그래서 을의 등기를 믿고 넘어갔다 하더라도 얘는 소유자가 아니라고요. 원래는. 근데 거기 110조 2항 전항의 무효는 108조 2항에 전항의 무효는 선의자에 대한 못한 그 규정에 의해서 얘가 보호받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똑같아요. 권리자부터 넘어가면 권리자고 무권리자부터 넘어가면 무권리자인데
그 무과정 넘어갔을 때 걔가 보호를 받으려면 제3자 보호 규정이 있어야 된다고 이런 게. 근데 제3자 보호 규정은 이것밖에 없다고. 4개밖에. 그래서 아까 보면 X토지 Y토지 있었잖아요. X토지 오케이 했는데 Y토지 계속 썼다면서 등기 넘어가잖아요. 소유자 아니죠. 병 넘어가죠. 얘 소유자 아니에요. 얘가 선이라도 소유자가 아니에요. 얘는. 왜냐면 제3자 보호 규정이 없거든요. 여기는. 이 무권리자 무거리자고 얘가 소유권을 주장하면 제3자 보호 규정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 제3자 보호 규정이 없거든. 이런 데는. 여기만 있거든. 4개만 한마디로 해서. 자, 그 다음에 통정의 또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요. 또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요. 꼭 이렇게 나와. 갑은 땅이 있는데요. 을한테요. 증여를 하고 싶어요. 꼭 그래요. 갑은 을한테 땅을 증여를 하고 싶은데요. 증여를 하다 보면 증여세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매매한 걸로 해요. 한다는 거죠. 사실은 뭘 하고 싶어? 증여를 하고 싶은데 증여하면 증여세가 많이 나오니까 겉으로는 뭘로 하냐면 매매한 걸로 하는 거죠. 그러면 매매계약 겉으로 하고 증여계약은 밑에 숨어 있는 거죠. 숨어 있는 증여계약을 해서 은닉행위다라고 얘기해요. 숨어 있다고 해서 은닉행위라고 얘기를 해요. 을명도 등기가 넘어가요 라고 나와요. 자, 그러면 갑과 을 간의 허위매매 유효요 무효요? 무효죠? 그럼 증여계약은? 매매계약, 겉으로 드러난 매매계약은 무효죠, 당연히. 가장매매니까. 숨어있는 증여계약은? 의사의 합치 있어, 없어? 증여할 의사 있어, 없어요, 둘 다? 증여할 의사 있어, 없어? 있지. 이건 허위 행위 아니잖아, 이건. 진실한 행위잖아.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난 가장매매는 무효지만 숨어있는 증여계약은 의사의 합치가 있으니까 유효한 거예요. 그러면 을명의 등기는 유효일까 무효일까? 유효해요. 이게 유효하니까. 증여의사 있어 없어? 증여의사 있어 없어요? 겉으로 드러나는 매매계약은 무효지만 숨어있는 증여계약은 유효하잖아. 그러니까 증여계약이 유효하기 때문에 물권행위 플러스 등기가 돼 있는 거니까 을명으로 등기 들어가면 이건 유효해요. 얘는 소유자 맞아요. 그래서 여기서 병 넘어갔을 때 얘가 또 악이라고 나온다 시험에 꼭? 얘 소유자야 아니에요? 소유자. 그치? 얘 권리자야 무권리자야? 그럼 얘는 권리자. 선악 필요 없어 이건. 권리자도 넘어가면 권리자, 무권리자면 무권리자예요 무조건. 권리자예요. 그래서 두 가지 유형이 항상 시험에 나올 때게. 그래서 이 경우에는 통정의 표시가 무효니까 얘는 원래 소유자가 아닌데 선이면 제3자가 보호되고, 이 경우에는 매매계약은 무효지만 증여계약은 유효하니까 을명으로 등기도 유효한 등기가 돼버리고 소유자고, 그 다음에 여기 넘어가면 얘도 선의가 필요 없이 소유자다 이거죠. 한마디로 해서. 그 다음에 옛날에 많이 나왔던 문제 중에 하나 그게 있는데 뭐냐, 요즘엔 잘 안 나오는데 얘가 선이라고 나와요. 또 팔았대. 악이래. 통정의 표시했고요. 얘는 선이고요. 얘가 정한테 팔았는데 얘는 또 악이에요 나와요. 정은 소유자가 아니까. 갑하고라고 가정매매했죠. 무효죠. 근데 병한테 팔았죠, 을이. 병은 선이죠. 그 다음에 병이 또 정한테 팔았는데 정은 또 악이라고 나와요, 시험에. 그러면 정은 소유자일까요, 아닐까요? 당연하지. 병이 권리자야, 무권리자야? 그럼 그 다음 싸움. 권리자지, 뭐. 벽이 뭐 있어. 선악이 무슨 필요야. 정은 소유자일까요, 아닐까요? 병은 악이에요. 병이 정한테 파는데 정은 또 몰라서 선이야. 그러면 정은 소유할 거 아닐까? 아니지. 그치. 얘가 악이잖아. 그럼 얘는 권리자, 무권리자. 그럼 그 다음 싸움은? 무권리자. 얘 보호하는 규정은? 없지. 전환의 규정은 선의의 제3자한테 대항 못한다면. 제3자가 얘까지, 얘는 4자지, 4자. 얘까지 포함 안 하는 거, 정말. 그래서 가끔씩 보면 갑을병정 무 나와요. 5명 나와. 그러면 이게 너무 어려워요. 어렵긴 뭐가 무거워. 여기까지 보면 끝나는 건데 한마디로 해서. 얘가 권리자면 그 다음 싸움은 뭐예요? 무권리자면 무권리자야. 그 뭐가 어려워 그게.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니까 그것만 하면 되는 거야. 권리자부터 넘어가면 권리자, 무권리자.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그게. 그 다음에 무권리자 넘어갔을 때 무권리자부터 넘어갈 때 걔가 권리자가 되려면 보호규정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요. 근데 보호규정은 여기밖에 없다고. 107조부터 115까지밖에. 물론 해제도 있긴 있지만 이 4개 있다고. 4개. 보시면 되죠. 자, 아무튼 의는 보면 되고 197페이지에 보면 구별의 개념에서 은닉행위 나오죠. 거기 보면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서 당사자가 가장된 외형행위에 의하여 진정으로 의혹한 다른 행위를 숨기는 경우에 그 숨겨진 행위를 뭐라 한다? 은닉행위라고 한다. 나와 있죠? 예컨대 증여를 하면서 매매를 가장하는 경우 매매는 가장행위이고 가장행위에 숨겨진 증여는 은닉행위인 것이다. 통정의 허위 표시는 무효이지만 은닉행위는 행위 자체에 대한 규정이 적용돼야 할 것이다. 따라서 가장 매매는 무효지만 은닉행위인 증여는 뭐다? 유효하다. 그러니까 여기서 매매 계약은 무효지만 증여 계약은 유효하다 이거야 한마디로 해서. 그 다음에 요건을 보면 뭐 있어야 된다. 선당 통장에는 별로 없고. 그 다음에 4번 효과. 허위 표시는 당사 사이엔 무효이다. 따라서 이행하기 전이면 이행할 필요가 없고 이미 이행한 후이면 부당이득 반환음을 진다. 그러나 허위 표시 자체는 불법은 아니기 때문에 불법 원인급여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나와 있죠? 보시면 되고. 옆에 5번 선의의 제3자. 허위 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여기서 일반적으로 제3자는 당사자와 그의 포괄 승계인 이유에서로서 허위 표시에 예상된 법률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는다는 의미하는데 대항하지 못한다는 것은 당사자가 허위 표시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는 의미다. 나와 있죠. 그러니까 얘들은 얘가 선이면 이거 무효라고 주장할 수 없다. 얘는 소유권을 주장한다는 얘기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제3자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하지 않는 경우 지금 볼 필요 없고.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서 보면 착오에 대한 표시 나오는데 자 201페이지에 착오를 보죠. 착오는 뭐예요? 착각했다는 얘기죠. 진위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데 내가 그걸 알고 하면 진위의 표시, 모르고 하면 착오가 돼버리는데 자 일단 109조 법조를 보세요. 1항 의사표시는 법률행위 내용에 뭐라고요? 뭐라고 해서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는 취소하지 못한다. 전항의 의사표시처럼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 있죠? 그러면 법이 어떻게 되냐?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는 어떻게 있어요? 언제? 중요 부분. 착각했다고 무조건 취소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을 때 어떻게 할 수 있다? 어떻게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건 무효가 아니라 취소죠. 취소할 수 있다. 근데 뭐가 있으면?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취소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민법 109조에 보면 착오에 의한 해법, 즉 착각한 거는 그냥 무조건 취소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어야 취소할 수 있고 근데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취소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밑에 중요 부분이 뭐냐? 중요 부분에서 우리 표의자, 우리 판례에게 뭐라고 하냐면 중요 부분이란 표의자가 그러한 착오를 알았더라면 그러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으려고 인정되고 제3자가 봐도 마찬가지인 경우 그걸 우리는 중요 부분이라고요. 표의자가 의사표시한 사람이 그러한 착오를 알았으면 그러한 의사표시를 안 했을 거고 제3자가 봐도 마찬가지인 경우예요. 자 그럼 생각을 해보자. 우리 판례들을 좀 보면 되는데 간단한데 자 갑소에 고려처자가 있네요. 그래서 의리보니까 고려청자 맞으니까 샀어요. 고려청자한 줄 알고 샀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가짜야. 그쵸? 중요 부분이 아니야. 착각했어, 안 했어? 착각했죠? 중요 부분이 아니에요. 얘가 알았으면 샀을까, 안 샀을까? 안 샀을 거. 표의자가 그러한 착오를 알았다면 그러한 의사표시 아직 알았겠죠? 제3자, 우리가 봐도 마찬가지죠? 중요 부분이에요. 따라서 이때 을은 계약 어떻게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을은 자기 땅에서 공장을 경영하고 있었어요. 근데 공장이 너무너무 잘 돼요. 잘 돼서 공장을 확장하고 싶었어요. 근데 옆에 갑의 땅이 있네. 그래서 갑의 땅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했어요. 샀죠. 근데 알고 보니까 이 땅은 법적으로 공장을 질 수 없는 땅이었던 거예요. 그렇죠? 착각했어요, 안 했어요? 착각했죠? 중요 부분이 아니야. 알아서 말했겠지, 마찬가지. 중요 부분이에요. 세 번째.
을은 저기 건물 하나 사려고 했어, 건물을. 근데 중개업자 말이 요 건물이래. 모퉁이 있는 건물.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그래서 이 건물이요? 계약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건물이 아니라 이 건물이었던 거예요. 중요 부분이 아니야. 이 건물하고 이 건물 엄청 차이죠, 한마디 말해서. 중요 부분이죠. 따라서 을은 계약을 어떻게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다 중요 부분이에요. 중요 부분에 차가 있으면 어떻게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때 중요 부분이란 표의자가 그러한 착오를 알았다면 그러한 답이 하지 않았고 제3자와 마찬가지라는 거죠. 근데 뭐가 있으면? 중대한 과실 있으면 취소하지 못한다죠?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일단 중요 부분은 맞아. 중요 부분이니까 취소할 수 있는데 만약 뭐가 있다면 중대한 과실이 있다면 취소를 못하게 될 거예요. 다시. 자, 그러면 이때 중과실이 중대한 과실이 뭐냐 할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과실이라 하면 경미한 과실은 경과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중과실인 경우에는 중대한 과실, 중과실 뭐 하는데 법에서도 그렇고 법도 그렇고 여러분 문제도 그렇고 중과실은 다 중과실로 써줘요. 중대한 과실은 써요. 그냥 과실이면 경과실이면 과실이라고 하고 중과실은 반드시 중과실을 써주는데 과실은 뭐고 중과실은 뭐냐 했을 때 우리가 그렇게 얘기해 이론적으로는 과실 혹은 경과실이란 주의 의무를 태만히 하는 것. 주의 의무를 태만히 하는 건 그냥 과실 내지는 경과실이고 중과실은 뭐냐면 주의 의무를 현저히 태만히 하는 것. 즉 조금만 주의를 했더라면 그러한 결과가 벌어지지 않았을 걸. 그것은 중과실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쉽게 생각하면 돼요. 자, 내가 차를 몰고 다니죠. 차 몰고 가다가 실수로 사람 칠 수 있어요, 없어요? 사고 날 수 있지. 사람 칠 수 있잖아. 뭐예요? 실수했어, 안 했어? 했죠? 뭐예요? 중과실이야, 과실이야? 사람 치면 다 중과실이야? 아니요? 그건 과실이에요, 그냥. 지나가다가 주변을 잘 안 내가 주변을 주의문을 태만히 한 거잖아. 주변 안 살핀 거잖아. 그런 건 그냥 과실이에요. 근데 내가 차를 몰고 가고 있어요. 앞에 횡단보도야. 횡단보도. 근데 사람 지나가는지 아니냐 보지도 않고 그냥 지나가다 감췄어요. 뭐예요? 중과실이야. 횡단보도면 사람이 지나갈 거 얼마나 예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 주의문을 현저히 태만히 한 거지, 그거는. 그러니까 길 가다가 그냥 사람 치면 그냥 과실이에요, 그건. 근데 횡단보도 이런 데 치면 중과실이야, 그건. 한마디로 말해서. 알겠죠, 뭔 얘기인지. 그래서 주의문을 태만히, 그러니까 일반적인 건 다 그냥 과실이에요, 솔직한 말로. 정말 잘못한 거, 그게 중과실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정말 잘못한 거. 그래서 주의문을 현저히 태만히 하는 그게 중과실인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자, 그럼 첫 번째 케이스부터 보죠, 여기. 자, 고려청자인 줄 알고 사는데 알고 보니 고려청자 아니었죠. 근데 얘는 어떻게 했냐면 지가 무슨 골동품 전문가라고 생각해. 내가 보니까 딱 맞아, 고려청자가. 그리고 전문가의 감정 같은 거 안 거치고 그냥 감정서 믿고 그냥 내가 보니까 맞는 것 같아서 샀어요. 실수했어, 안 했어? 실수했죠? 중과실일까 그냥 과실일까? 중과실이면 취소 못할 테고 그냥 과실이면 취소할 수 있겠죠, 한마디로 말해서. 중과실일까 아닐까? 내가 골동품 살 때 꼭 감정인 다들 불러가지고 감정하고 해야 돼요. 그냥 감정서만 믿고 살 수도 있어요. 그치, 다이아바디 살 때 무슨 감정서만 믿고 사는데 누가 불러도 하는 거 아니잖아, 솔직히. 실수하긴 했지만 저건 중과실은 아니다. 그러니까 취소할 수 있다였어, 이 케이스에서. 두 번째 케이스. 공장을 지을 수 있는 땅인 줄 알았는데 알고 왜 공장을 지을 수 없는 땅이었죠? 그럼 이제 중요한 부분 맞는데 문제는 뭐냐면 얘가 담당 부서에 전화 한 통 해봤으면 지을 수 있는지 없는지 금방 알았어요. 근데 담당 부서에 전화 한 통 안 해보니 했다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뭐예요? 중과실이죠. 따라서 얘는 취소할 수 없다였어요. 얘는. 중요 부분은 맞지만 얘한테 중대한 과실이기 때문에 취소할 수 없다였어요, 이거는. 세 번째 사례. 중개업자 말이 이 건물이라고 하죠? 그래서 믿고 샀죠?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이 건물이죠? 실수했어, 안 했어? 실수했지. 근데 중과실이야, 그냥 과실이야? 중과실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중개업자 말 믿어, 안 믿어? 믿잖아. 그러니까 실수하긴 했지만 뭐예요? 중과실은 아니다. 경과실이라고 보다. 근데 이게 만약에 중간에 중개업자가 안 꼈다고 생각해보자고요. 중개업자가 없어. 개인 간의 거래야. 그럼 얘는 분명히 물건을 확인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확인해야지. 만약에 중개업자가 안 꼈으면 이건 중과실이야. 이건 중개업자가 꼈기 때문에 과실이었던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알겠어요, 뭔 얘기인지? 그래서 이게 판례예요. 그래서 착오로 인한 살포시는 언제?
중요 부분의 착오에 따라서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근데 뭐가 있으면?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취소하지 뭐. 법조문만 일단 기억해도 훌륭해요. 아직 지금은 법조문만 기억해도. 이게 되게 헷갈리거든 나중에. 1학 다시 볼까요? 201페이지에 109조. 의사표시는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하는 데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을 할 때는 취소하지 못한다. 2학 전항의 의사표시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나와 있죠? 자, 근데 착오에서는 사실 이제 문제되는 게 뭐냐면 착오는 원래 세 가지 유형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표시상의 착오가 있고 내용의 착오가 있고 동기의 착오가 있다고 그래요. 표시상의 착오는 뭐냐? 말 그대로 표시를 잘못한 거예요. 100만 원이라고 써야 되는데 공 하나 더 붙이는 거지 뭐. 이걸 뭐냐면 표시상의 착오라고 해요. 표시를 잘못했다. 그 다음에 내용의 착오는 뭐냐면 홍콩 달러하고 미국 달러하고 가치가 같아요, 달라요? 틀리죠? 근데 값은 둘 다 따라니까 가치가 같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걸 내용의 착오라고 해요. 착오 문제의 90%는 다 동기의 착오인데. 자, 생각을 해보자고요. 을이 어디서 정보를 입수했어요. 정보를 입수했는데 갑당 근처에 지하철이 들어온대요. 갑당 근처에 바로 옆에. 그 땅값이 어마어마하게 오를 거래요. 지하철이 바로 이제 들어온대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 땅 바로 옆에 지하철이 들어온대. 어떻게 해야 돼? 빨리 사야죠. 쫓아가서 웃돈 주고 샀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며칠 후에 발표가 됐어요. 쓰레기가 시장이. 옆에 지하철 들어온 줄 알았더니 뭐가 들어왔어? 쓰레기 하치가 들어온 거야. 한마디로 말해서. 땅값이 반으로 뚝 떨어졌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자, 그럴 수 있죠. 자, 그러면 얘는 지금 착각했어요, 안 했어요? 착각했는데 뭘 착각하는 거예요? 저 자리에 뭐가 들어오는 거예요? 지하철인지 쓰레기가 시장인지 사게 된 원인. 아니 이거 1억 원에 사거나 뭐 표시 잘못한 것도 아니고 뭐 원화가치 잘못 이해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이것을 뭐라면 동계 사게 된 원인 머릿속에 생각 동계 착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동계죠. 근데 우리 민법 109조에 보면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이라고 있거든요. 그럼 아까처럼 103조가 똑같아요. 동기의 불법은 103조 위반이 동기는 법률행위 내용이 아니라면서 아까 103조 표시대 103조에 보면 반사회적 법률행위 거기 동계불법이 있었잖아요. 그 동계불법 보면은 뭐라 했냐면 내가 뭐라 했냐면 친구가 1,000만 원 빌려려고 했는데 은행 강도하려고 빌려갔다. 그럼 일반적으로 그건 무효라고 할 수 없다. 표시되거나 알려진 경우만 된다라고 했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건 머릿속에 생각이니까 상대방 입장에서 알 수가 없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따라서 마찬가지 동계불법도 일반적으로 착오 문제가 아니에요. 동계 착오도. 동계 착오도 원래 착오 문제가 아닌데 동계 착오도 착오 문제가 될 수 있는 건 언제냐면 표시되거나 유발된 경우예요. 즉 얘가 이렇게 됐잖아요. 만약에 얘가 뭐라 했냐면 신도시라고 했잖아. 근데 쓰레기가 시장했잖아요. 그럼 뭐가 착오가요? 동계 착오가 있는 거죠. 그럼 동계 착오를 이유로 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동계 착오는 착오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동계 착오도 어떻게 되면 표시되거나 어떻게 되면 유발되면 즉 얘가 여기서 가서 나 지하철 때문에 사는 거야. 표시했어 안 했어? 그렇죠? 그럼 얘도 알아 몰라? 그렇죠? 표시했으면 얘도 알아요 몰라 그거? 아니까 그때 그런 경우 혹은 거꾸로 얘가 그럴 수 있어 얘한테 내 땅 근처에 지하철 들어온다는데 살래? 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얘가 어떻게 한 거야? 유발한 거죠 오히려. 그럼 얘도 이제 그런 거 알아, 얘가 왜 사는지 알아 몰라? 알죠? 그런 경우에만 동계 착오도 착오 문제가 된다. 첫 번째 거는 을이 당신 땅에 지하철이 옆에 들어오니까 나 그 땅을 사겠어. 근데 갑이 그러면 그 금액 팔겠습니다 했는데 그게 착오로 해서 이게 취소할 수 있어요. 아니까. 갑이 안다는 그렇죠. 알잖아요 지금. 표시됐잖아. 그러니까 동계 착오는 원래 착오 문제가 아니죠. 그러니까 내가 혼자 알고서 그렇게 했어. 근데 지하철이나 쓰기장이야. 나에 착각했어요. 취소할래요. 이거 안 된다요 이건. 동계 착오는 착오 문제가 아니니까. 근데 갑이 의지를 표시하는 게 아니죠. 의사를 표시하는 아니 을이 표시 샀잖아. 갑이 을이 사면 계약해야죠. 을이 갑한테 가서 지하철 들어온다니까 하는 거야 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그럼 표시됐어 안 됐어? 표시는 했는데 갑은 지하철이 들어오든 안 들어오든 갑 입장에는 상관이 없잖아요.
상관없죠, 그거야. 근데 표시됐으니까 쟤도 알아, 몰라. 값도. 값은 알죠. 알지, 왜 사는지. 그러니까 그 경우엔 동계착오를 취소할 수 있어요. 만약 중요 부분으로 된다면. 그런 거죠. 안 들어오면 취소할 수 있어요. 자, 거기 보세요. 201페이지 보세요. 착오의 유형에서 보면 가로 3번의 동계착오 개념 거기 보면 동계착오는 표시에 대응하는 내심의 의사가 존재하지만 그 내심의 의사를 결정할 때 동기 내지 내심의 의사를 결정하는 과정에 착오가 있는 경우다. 예컨대 신도시 개발 예정지로 알고 토지를 고가로 급했는데 사실은 세게 하치한 건설 예정인 경우 이런 거다. 동기는 법률행위의 내용이 아니므로 동계착오는 착오 문제가 아닌 것이 원칙이다. 나와 있죠. 동계착오는 착오 문제가 아니다. 뒤로 넘어가 보세요. 거기 보면 판례의 태도. 판례는 동계착오가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분의 착오에 해당함을 이유로 표의자가 법률행위를 취소하려면 동기를 당의 의사표 내용을 함을 것을 상대방한테 어떻게 하고 어떻게 표시하고 나오죠? 표시하고 의사표시 해석상 법률행위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 인정되면 충분하고 당사자 사이에 별도로 그 동기를 의사표 내용을 함께하는 합의까지 이룰 필요는 없다고 하면서 예외적으로 동기가 표시되지 않았더라도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되었거나 유발된 경우 어떻게 했어요? 유발된 경우 그때는 동기의 표시 여부와 무관하게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고 한다. 나와 있죠. 그래서 동기의 착오는 착오 문제가 아니에요, 원래. 따라서 내가 저런 경우에 쓰레기 하치장 들어온다고 해서 내가 취소할 수 있지는 않아요. 못해요. 표시 안 했으면. 근데 내가 표시했다던가 상대방이 나한테 거꾸로 역으로 제안했다던가 그럼 표시다가 유발된 거니까 동기의 착오, 착오 문제가 될 수 있고 그것이 중요부의 착오라면 나는 당연히 계약을 하자면 취소할 수가 있는 거죠. 보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요건에서 보면 법률행위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어야 된다 나와 있는데 보면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중요 부분의 착오란 주관적으로 표의자 입장에서 착오를 알았더라면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어야 인정되고 객관적으로 보통 일반인도 그러한 사정을 알았다면 그러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으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다. 또한 표의자가 어떤 경제적 불이익을 입은 경우여야 되고 경제적 불이익이 없다면 중요 부분이 아니라는 것이 판례다. 라고 되어 있죠. 자, 그거 소개해야 되는데 원래 중요 부분이 되려면 표의자가 어떻게 해라? 표의자가 경제적 불이익을 입어야 돼요. 아까 얘기했지만 중요 부분은 표의자가 그러한 착오를 알았다면 그러한 표시를 알았을 거고 제3자가 봐도 마찬가지죠. 또 한 가지는 표의자가 경제적 불이익을 입어야 돼요. 표의자에게 아무런 경제적 불이익도 없다면 그건 중요 부분이 아니에요. 뒤에 또 그 얘기가 나올 거예요. 같이 연결해서 보시면 되죠. 일단 그 얘기를 알면 됐고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서 보면 뭐 그런 얘기 좀 나오는데 한번 중과실 없을 거예요. 204페이지에 보세요. 204페이지에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된다 나와 있죠. 보면 법률행위 내용에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는 그 의사표를 취소할 수 있으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는 취소하지 못한다. 여기서 중대한 과실이라면 표의자의 직업, 행위의 종류, 목적 등에 비추어 보통 요구되는 주의를 어떻게 한 거? 현저히 결여한 것. 즉 주의무를 현저히 결여한 것을 의미한다. 나와 있죠? 보시면 되고 옆에 위에 판례 보세요. 위에 판례 보면 9번에 동계착오 나와 있죠? 9번에 거기 보면 동계착오가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의 착오에 해당함을 이유로 표의자가 법률행위를 취소하려면 그 동기를 당의 의사표 내용을 삼을 것을 상대방한테 표시하고 의사표 해석상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 인정되면 충분하고 당사자 사이에 별도로 그 동기를 의사표의 내용을 함께하는 합의까지 이룰 필요는 없지만 그 법률행위 내용의 착오는 보통 일반인이 표의자 입장이었더라면 그와 같은 의사표를 하지 않았으려고 여길 정도로 그 착오가 중요한 부분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매매 대상 토지 중 20-30평 가량만 도로에 편입될 것이라는 중개인의 말을 믿고 주택 신축을 위하여 토지를 매수했대요. 건물 지려고 땅을 매수했는데 그 중에 20-30평만은 뭐가 된다? 도로에 편입될 거다라고 듣고 했죠. 그래갖고 그와 같은 사정이 계약 체결 과정에서 현출되어 매도인도 이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알고 있죠. 알고 있잖아. 알고 있었는데 실제로는 전체 면적의 30%에 해당하죠. 그건 뭐야? 중요 부분이 아니야. 중요 부분이고 원래 동계착오인데 상대방도 알아 몰라. 표시했다면 동계착오를 이루 어떻게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해당하는 197평이 도로에 표시된 경우에 동계착오를 이유로 매매가 어떻게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그잖아. 내가 땅 샀는데 한 1000평 샀다는 거죠. 한마디로 해서. 1000평 사가지고 건물 지려고 1000평을 샀는데 중개인 말이 20-30평 정도만 나갈 거다. 그 도로에 편입될 거다.
그러니까 나는 그거 믿고 샀죠? 그리고 상대방한테도 얘기했다면서, 거기 보면. 표절했다며. 2, 30평만 도로에 편입된다면서요. 샀다는 거죠. 그래서 나 건물 짓고 할 거야. 근데 나중에 보니까 얼마가? 197평, 200평이 도로에 편입돼버린 거죠. 그러면 이건 동계차고인데 내가 표시했어, 안 했어? 표시했으니까 동계차 권리로 계약 어떻게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표시 안 했으면 취소 못 하는 거예요. 못 하는 거야. 보시면 되는 거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효과는 별거 없고, 그 정도 보시면 되고. 판례 똑같은 얘기들이 나와 있는데, 거기 보면 205페이지 보세요. 거기 보면 첫 번째 판례. 매출액 및 종업원 수가 증감에 따라 그 공장이 협소하게 되어 새로운 공장을 설립할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게 된 것이므로 원고로서는 먼저 위 토지상에 원고가 설립하고자 하는 공장을 건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관할 관청에 알아보아야 할 주의무가 있고, 또한 이와 같이 알아보았다면 위 토지상의 원고가 의도한 공장의 건축이 불가능함을 쉽게 알 수 있다고 보이므로, 그렇죠? 원고가 이러한 주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것은 뭐가 있다? 중대한 과실이 있다. 나와 있죠? 보시면 되고. 두 번째 판례. 고로청자로 알고 매수한 도자기가 진품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 경우 매수인이 도자기를 매수하면서 자신의 골동품 10%과 매매를 소개한 자를 과실한 나머지 고려청자 진품을 믿고 소장자를 만나 출처를 물어보지 아니하고 전문적 감정인의 감정을 거치지 아니한 채 그 도자기를 고가로 매수하여 만일 고려청자가 아닐 경우를 대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매수인이 매매 계획을 체결 시 요구되는 통상의 주의무를 현저하게 결하였다 보기는 어렵다. 진품이라고 할 때만 가품이었다. 그렇죠? 보시면 되는 거죠. 그 정도 보면 되고.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서 사기 강박의 표시 206페이지 보면 110조 1항.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현 어떻게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현 어떻게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사기가 뭐예요? 사기가 속였다. 강박. 협박했다. 강박이라는 개념 자체가 정확하게는 해악을 고지하여, 즉 나쁜 일을 고지해 알려줘서 상대방한테 공포심을 일으킨 걸 강박이라는 거예요. 사기는 알려면 속였다는 얘기죠. 자, 그럼 대표적인 이런 거죠, 뭐. 방금 전에 이거 보자고요. 갑땅, 짝땅이 있는데 이 땅 근처에 쓰레기 소각장에 들어올 예정이에요. 얘는 그걸 알아요. 근데 을한테 그러는 거죠. 야, 신도시 들어온대 하는 거죠. 내 급한 일이 있으니까 사라 하는 거죠. 매매하겠다. 그렇죠? 뭐가 들어가는데? 신도시가 들어온 줄 알고 또 하면 뭐야? 쓰레기 소각장 들어가죠? 속았어 안 속았어? 속았죠? 그럼 얘는 사기를 이유로 계약 어떻게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사기를 이유로 계약 어떻게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러면 일단 사기가 되려면요, 제일 먼저 있어야 되는 게 사기의 고의가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된다? 사기의 고의가 있어야 된다. 과실 사기는 없어요. 즉 갑은 얘는 뭔 줄 알았어? 뭐야? 신도시 들어온 줄 알아 몰라? 쓰레기차 들어온 줄 알아요 몰라요? 알면서 신도시라고 했죠? 그럼 얘를 속이려는 고의가 있는 거 없는 거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사기를 이루어 취소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 얘도 신도시인 줄 알았어. 쓰레기차 들어온지 몰랐어. 그러면 얘를 속이려는 고의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죠. 과실 사기는 없잖아. 그럼 사기는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얘가 쓰레기차 들어온지 알면서 신도시라고 했으면 사기지만 자신도 몰랐다면, 그건 사기가 아니에요. 한마디. 사기의 고의가 없기 때문에 한마디로 해서. 그쵸? 잘하시네. 바로 이게 건데. 대신 뭐가 되겠어요? 얘한테는 차고. 무슨 차고? 방금 했던 거 동계차고지. 동계차고는 차고 문제다 아니다 원래. 아닌데 표시되거나 어떻게 되면 유발된 거 아니야. 그쵸? 그러니까 이 경우에 얘는 만약에 얘가 사기의 고의가 없다면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는 없을 테고 대신 뭘 이유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여지는 있어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여지는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얘가 사기의 고의가 있어요. 사기의 고의가 있으면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도 있고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여지도 있고, 사기의 고의가 없다면 사기는 안 되겠지만 착오는 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착오는 중요 부분에 차원에서 취소할 수 있죠. 이때 중요 부분이란 경제적 불이익이라 했죠. 그럼 생각을 해보자. 신도시인데
쓰레기 가치장 들어왔죠? 근데 쓰레기 가치장이 친환경이야. 그래서 땅값은 오히려 올랐어. 쓰레기 가치장이 지하에 있고 위에는 공원 만들어서 땅값이 오히려 올랐어.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자, 얘는 알고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쓰레기 가치장 들어온 줄 알고. 그럼 사기당해서 안 당했어? 속았어, 안 속았어? 속았지. 얘 알면서 그랬잖아. 쓰레기 가치장 들어온. 그러니까 얘는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어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는 없지. 아니, 불이익은 없잖아. 경제적 불이익이 없잖아. 착오 중요 부위를 내려면 뭐가 된다? 경제적 불이익을 입어야 된다. 근데 쓰레기 가치장에 들어왔지만 땅값은 안 떨어졌다며, 올라갔다며 오히려. 그럼 경제적 불이익 입은 거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그러니까 저 경우에는 착오는 안 되는 거예요. 착오는. 알겠어요? 뭔 얘기인지 지금? 뭔 얘기인지 몰라 지금. 지금 모르는 사람이 태반이야 지금. 자, 봐봐요. 이제 어떻게 하나. 이게 이제 착오와 사기의 차이점이 약간 나오는 건데 사기가 되려면 뭐가 있어? 사기의 고의가 있어야 된다 그랬어. 그쵸? 그럼 생각을 해보자고 지금부터. 얘도 몰랐어. 신도신 줄 알았어. 그럼 사기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그럼 얘는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는 없겠죠 지금 현재. 근데 얘 입장에서는 동계착오는 될 수 있잖아. 그럼 동계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겠는데 동계착오 하려면 표시되거나 유발돼야 되는데 얘가 유발했으니까 동계착오도 착오 문제가 됐을 테고 그럼 동계착오도 착오 문제니까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려면 뭐가 되면 중요 부분이 된다고. 그쵸? 그럼 중요 부분이 되려면 얘가 그거 알았으면 안 했을 거고 제3자하고 마찬가지고 얘가 멀리 말해 경제적 불이익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땅값이 떨어졌다면 경제적 불이익 입었어 안 입었어? 입었으니까 착오를 이유로 어떻게 할 수 있어? 취소할 수 있어. 불이익 입었으니까. 근데 땅값이 안 떨어졌단 말이에요. 올랐단 말이야 오히려. 그러면 경제적 불이익 입은 거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취소할 수 없어. 중요 부분이 아니니까. 착오는 무조건 취소하는 게 아니라 했잖아. 뭐 언제? 중요 부분에 처했을 때. 그러니까 땅값이 오르면 중요 부분이 아니거든. 그러면 중요 부분의 착오가 아니니까 그건 취소할 수가 없거든요. 한마디로 해서. 땅값이 떨어져야만 중요 부분이 되는 거죠. 아까 중요 부분이 되려면 표의자가 뭘 입어야 된다? 경제적 불이익을 입어야 된다. 경제적 불이익이 없다면 중요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땅값이 만약에 올랐다면 쟤는 착오를 이루어 취소할 수가 없게 돼버려요. 근데 경제적 불이익이라는 게 꼭 돈에 관련된 거냐? 경제가 그거죠, 당연히. 매매에 관련돼서만. 매매대가 그렇죠. 매매건 증여간에. 우리 건물을 짓기 위해서 저 땅을 샀는데 땅값은 똑같이 더 올릴 수 있는데 그 땅을 가지고 자기가 생각했던 걸 하지 못한다면 그건 또 착오 문제죠. 왜냐하면 그게 이제 뭘 만들 건지 얘기했느냐 안 했느냐의 문제가 되는 거지. 그건. 그렇죠. 그걸 또 얘기를 했어야지, 당연히. 동계착오니까 그것도 동계착오니까. 두 번째, 아무튼. 기망해가 있어야 돼요. 일단 무조건 사기의 고의가 있어야 되고, 둘째는 뭐가 있어야 기망행위가 있어야 된다. 이때 기망행위는 적극적이건 소극적이건 묻지 않아요. 즉, 이런 것처럼 쓰레기 가치장 들어오는데 신도시 들어온다. 적극적이게 한 거죠. 소극적인 건 대표적인 판례. 그거 얘기했는데 저번에 한번. 자. 얘기했을 거예요. A라는 아파트 건설회사가 있다. 아파트를 분양하는데 근처에 쓰레기 소각장이 들어온다. 근데 아파트 분양회사는 그걸 속이고 얘기하지 않고 아파트를 분양했다. 그럼 아파트 건설회사는 저거 알아 몰라? 알면서, 그쵸? 고객을 속이려는 고의 있어요 없어요? 있고. 그냥 두 번째 기망해가 있어야 되는데 적극적으로 속인 거예요? 소극적으로 침묵한 거예요? 소극적으로 침묵한 거죠? 부작위한 거죠? 저것도 기망행위냐 하는 문제 발생한다. 소극적 침묵도. 이해되고 대법원은 뭐였냐면 이런 것들은 거래에서 중요한 요소니까 신의칙상 고지 의무가 있다. 알려준 의무가 있는데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건 부작위한 기망이다. 따라서 기망을 이유로 사기를 이유로 어떻게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라는 게 판례였어요. 셋째, 위법해야 된다. 셋째는 위법해야 돼요. 이 위법성을 어떻게 판단하면 사회 통념에서 판단한다. 위법성 어떻게 판단한다? 사회 통념에 따라 판단해요. 자, 그러면 생각을 해보자. 대표적인 이 위법성을 볼 수 있는 판례가 뭐냐면 백화점 변칙세일 사건이 있는데 아주 유명한 사건이에요. 꽤 오래됐는데 자, 어떤 거냐 이거죠. A라는 백화점에서 세일 기간이 됐어요. 세일을 하는데 어떻게 했느냐. 그 물건의 가격이 정가가 10,000원이었어요. 10,000원이었는데 세일 기간에 이 백화점이 이 10,000원짜리 정가표를 다 띄었어요. 다 띄고 정가 20,000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정가를. 그래서 크게 X 표시하고
50% 세일 10,000원에 한 거예요. 백화점이. 이게 백화점 변칙세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고객 갑을 병은 얼마야? 몇 퍼센트 세일? 벌떼같이 몰려들어서 갔다는 거죠, 한마디로. 근데 원래 얼마짜리야? 만원짜리 말을 한 거죠, 결국은. 자, 이게 이제 백화점 변칙세 사건인데, 백화점은 고객을 속이려는 고의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두 번째, 기망이 있어, 없어? 있죠. 사회 통념상 위협해, 위협하잖아. 위협하죠. 백화점 어느 정도 신뢰가 있어요, 없어요? 있는데 그 신뢰를 악용해서 고객을 속인 거기 때문에 위협하고 따라서 저계약은 더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백화점은 또 사기죄로 처벌당했고, 당연히. 근데 만약 똑같은 짓을 노점상이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노점상이. 그럼 노점상도 고객을 속이려는 고의 있죠? 그 다음에 기망행위 있었죠? 위협해요, 위협하잖아요. 어? 위협하다고 볼 수 있어, 없어? 없지. 노점상은 무슨 신뢰가 있어. 백화점은 자신의 신뢰를 악용했기 때문에 백화점 믿어, 안 믿어? 믿지. 백화점은. 그러니까 그 신뢰를 악용했으니까 당연히 백화점에서 명품을 짝퉁으로 팔았다고 생각해. 명품점에서 짝퉁 팔았다고 생각해봐. 그쵸? 돼요, 안 돼요? 명품이라고 해서 짝퉁 팔았어. 돼, 안 돼? 안 되지. 명품인데 짝퉁 팔면 안 되지, 당연히. 명품점에서 짝퉁을 팔면 되겠어, 안 되겠어, 백화점에서? 안 되지. 그런데 너도 길거리에서 명품이라고 팔았어. 알고 보면 짝품이야, 짝퉁이야. 돼, 안 돼? 되지. 그거 똑같은 얘기지, 지금. 그러니까 똑같은 짓을 해도 누가 했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백화점이 했기 때문에 위협한 거예요, 저건. 만약에 노점상 했다면 위협하다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사회통념상. 사회통념으로 봐야지, 한마디로 해서. 그러니까 누가 했냐, 위협성도 누가 했냐에 따라 달라져요, 한마디로 해서. 그 다음에 이제 항상 또 문제되는 게 뭐냐면, 이 사기에서 문제되는 게 과장한 거예요. 항상 사기에서 문제되는 게 과장한 거야, 과장한 거. 자, 여러분 아침에 신문 들어오죠? 신문, 안 보는 게 신문에 딱 들어오면 간지 나오잖아요. 거기 보면 레퍼토리 똑같아요. 상가 분양하고 나와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지하철역 5분 거리, 유동인구 10만 명, 입점 확정, 전문 경영인에 대한 경영, 해가지고, 임대료 보장, 삐까만 적게 아주 그냥. 우와, 엄청 좋네. 계약하러 가야지. 계약했어. 그쵸? 지하철역 5분 거리라고 했죠? 헬기 타고 5분 거리야. 알고 보니까. 그쵸? 유동인구 10만 명이라고 하는데 가보니까 나밖에 없고. 입점 확정했는데 우리 집밖에 없어. 썰렁해. 한마디로 해서. 당했어. 나 사기 당했어. 취소할래. 사귈 거 아니까. 사기를 이로 취소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거? 그쵸. 광고라는 것은 처음부터 어느 정도 기망성 있게 마련이 아니에요. 광고라는 것은 처음부터 어느 정도 허세가 있어요, 없어요? 있지, 당연히. 그러니까 그것이 사회 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수준의 한도라면 그걸 위협하다고 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해서. 내가 맨날 하는 얘기인데 TV 보면 전지현이 연예인들 나오잖아요. 그쵸? 화장품 바르잖아, 걔들. 어떻게 돼? 전지현 화장품 발라 어떻게 돼? 이뻐져. 번쩍번쩍해. 그쵸? 내가 바르면 안 이뻐져. 그쵸? 사기야? 그럴 수 없잖아요. 아까처럼 송중기 같은 놈이 수트 입어. 그러면 멋있어, 안 멋있어? 멋있지. 걔는 군복 입어도 멋있는데. 내가 입어봐, 멋있나? 안 멋있지. 사기다? 아니라는 거죠, 한마디로 해서. 그래서 광고라는 것은 어느 정도 기만성이기 때문에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수준이라면 일반적으로 위협하다고 할 수는 없다는 게 판례예요, 한마디로 해서. 아무튼 206페이지. 의의는 보면 되고, 요건 207페이지. 1번 사기자의 2단의 고의. 사기자의 2단계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상대방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지게 하려는 고의와 이 착오로 인하여 의사표현을 하게 하려는 고의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과실에 의한 사기는 성립하지 않는다. 나와 있죠. 두 번째, 기망의가 있어야 되고, 셋째는 기망의가 위법해야 된다. 나와 있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뒷장 볼까요? 이건 첫 번째 판례. 아파트 단지 인근에 이 사건 쓰레기 매립장이 건설 예정인 사실이 신의칙상 필고가 분양 계약자들에게 고지해야 될 대상이라고 본 것은 정당하다. 고지 의무 위반은 부작위한 기망에 해당하므로 원고들로서는 기망을 이유로 분양계약을 취소하고 분양대금의 반환을 구할 수도 있고 분양계약의 취소를 원하지 않을 경우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나와 있죠. 그래서 이건 분양이 위법하니까 취소할 수 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강박이라는 표시. 자, 그런 거죠. 강박도 똑같아요. 강박이란 뭐냐면 아까 했지만 해악을 고지해서 상대방한테 어떻게 한다? 공포심을 준다. 야, 너 땅 팔아라. 안 팔면 죽일 거야. 아니면 너 땅 안 팔면 네 딸 납치할 거야. 뭐 나오는 거죠, 한마디로 해서. 그런 걸 뭐라면 강박이라고 하는 거야. 자, 근데 판례목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여기 각서에 서명 날인해라 라고 강력하게 요구했어요. 강박일까 아니까. 각서에 서명 날인해라 라고 강력하게 요구했어요. 강박일까 아니까. 그치, 강박은 아니에요. 강박이란 해악을 고지해야 되거든. 즉, 너 안 하면 누구 죽일 거야 하면 나쁜 일을 고지해야 되는데 그냥 각서에 서명 날인하고 강력하게 요구한 것은 해악을 고지한 바가 없기 때문에 강박은 아니다라는 게 판례예요. 근데 여기 강박에서 또 주의할 게 뭐가 있냐면 사기나 강박의 답변이 어떻게 하시면 취소할 수 있죠 원래. 근데 여기에 이제 뭐가 있냐면 절대적 강박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원래 사기나 강박의 답변은 취소할 수 있는데 절대적 강박은 무효예요. 이 절대적 강박이 뭐냐면 강박의 정도가 극심해서 의사 능력을 상실하게 될 정도에 이르는 거예요. 예컨대 이런 거죠. 내 목에다 칼 들이대요. 그래 놓고서 땅 팔래. 안 그러면 싫은데 어떡해. 내 목에다 칼 들이대고 사인하래 빨리. 땅 팔래. 안 그러면 싫은데 어떡해. 나 어떡해. 무조건 사인해야지. 뭐 볼 게 뭐 있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강박의 정도가 극심해서 제정신이 아니죠. 의사는 이런 걸 절대 강박이라고 하고 절대 강박은 무효예요. 의사표시가 없어요. 근데 너 땅 안 팔면 너 죽일 거야.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냥 말로만. 그런 것들은 그냥 강박이고 그래서 내가 계약했으면 그 계약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취소할 수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해서. 자, 똑같아요. 그래서 강박의 의사표시. 거기 보면 해악을 고지하여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켜 표의자가 마음에 없이 행한 의사표시를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라고 한다. 강박이란 상대방에게 어떤 해악을 고지함으로 말미암아 공포를 느끼게 하는 것이다. 마찬가지 강박의 고의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 강박이 위협해야 되는데 거기 동그라미면 강박이 있을 거예요. 두 번째 중 보면 그러나 강박의 정도가 극심하여 표의자의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되는 정도에 이르는 경우 그 의사표시는 뭐다? 무효다. 나와 있죠? 절대적 강박은 무효다. 마찬가지 강박행위가 위법해야 되는데 자 똑같아요. 위법해야 되는데 너 고소할 거야? 고발할 거야? 고소, 고발? 그럼 상대방은 형사처벌의 위험을 느껴야 안 느껴요? 느끼죠? 그렇지만 정당한 고소나 고발은 위협하다고 할 수가 없죠. 당연하지. 근데 부정한 이득을 목적으로 경우는 위협하다고 할 수가 있다. 모르는 사람이 많던데 고소와 고발의 차이점은? 잘 모르더라고 보니까. 너 고소할 거야? 너 고발할 거야? 하잖아. 고소와 고발의 차이점은 뭐예요? 고발하는 거하고 아니에요. 법원에다 왜 고소를 해? 수사권 나가는 건 경찰과 검찰밖에 없는데 법원에다 고소하는 거 아니에요. 법원에다가 왜 고소를 해? 경찰에 검찰에 해야지. 고소와 고발의 차이점은 뭐냐면요. 피해자가 하는 건 고소예요. 피해자가 하는 건. 피해자 이외의자가 하는 건 고발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맞았잖아 누구한테. 그럼 내가 경찰서나 검찰에 가서 제가 나 때렸어요 하면 뭐예요? 고소. 내 친구가 가가지고 내 친구가 쟤한테 맞았어요. 그건 뭐예요? 고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원래. 그래서 피해자가 하는 게 고소고 피해자 이외의자가 하는 게 고발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파파라치 있잖아요. 파파라치. 뭐 학파라치 뭐 이런 거 있잖아. 걔들 피해본 거 아니잖아, 걔들은. 그러니까 걔들은 다 뭐 하는 거예요? 고발하는 거예요. 걔들이 피해자가 아니니까 말이에요. 자, 근데 이제 정당한 고소나 고발은 위협하다고 할 수 없는데 이제 판례 보면 이제 이런 판례가 있는데 이게 있었어요. 갑은 그 지역사회에서 좀 이름께나 있는 놈이었어요. 근데 얘의 문제가 뭐냐면 의뢰한 여자가 유부녀인데 이 여자하고 간통을 한 거예요. 지금은 간통죄가 폐지됐지만 이제 간통을 했는데 그랬더니 남편 A가 쫓아와가지고 너 고소할 거야 했던 간통죄로 고소할 거야 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얘가 합의금 쪽으로 약 1억 7천만 원 예? 약소금을 발행했던 거죠. 그래 놓고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너무 많이 준 것 같아. 1억 7천만 원. 그래가지고 얘가 소송을 제기하는 거였어요. 소송에서 나 이거 강박에 의한 사표니까 취소할래요. 그래서 소송을 제기하는 거 있었는데 자 그러면 보자. 얘는 뭐라고 했어요? 얘한테 뭐라고 했어요? 간통죄로 고소한다고 했죠. 그렇죠? 정당한 고소야 아니야? 정당한 고소죠. 그러니까 고소한다고 지가 알아준 거 아니야. 만약 얘가 얘한테 1억 7천 안 주면 고소할 거야. 그랬으면 부정한 이득을 목적으로 한 거니까 위협한 강박이 될 수 있는데 얘는 그냥 고소할 거야 했더니 지가 준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건 위협하다고 할 수가 없다 였어요. 한마디로 해서. 그래서 원래 정당한 고소나 고발은 위협하지 않다. 근데 부정한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위협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니까 만약 제가 1억 7천 아니면 고소할 거야. 그럼 위협하다고 해서 강박이 될 수 있겠지만, 내가 그냥 고소한다고 해서 지가 준 거니까 저건 강박이라고 할 수 없다. 한마디로 해서. 그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 보면 나오죠. 209페이지 3번. 강박행위가 위협할 것. 정당한 권리 행사는 비록 표의자에게 두려움을 생기게 하더라도 강박이 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부정행위에 대한 고소 고발은 그것이 부정한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때에는 정당한 권리 행사가 되어 위협하다고 할 수 없으나 부정한 이익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위협한 강박행위가 되는 경우가 있고 목적이 정당하다 하더라도 행위나 수단 등이 부당한 때는 위협성이 있는 경우도 있다. 나와 있죠. 마찬가지 강박이라는 표현은 취소할 수 있다. 나와 있죠. 그 정도만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정도 보면 되고 그래서 일단 사기나 강박이라는 표현은 들어갈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절대적 강박은 무효다. 뭐 그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의사표현 효력 발생식이 나오는데 거기부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죠. 오늘 일단 여기까지 보는데 오늘 중요한 거 많이 배웠어요. 다른 거 필요 없어. 103조. 반사회적 범행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유일수에 위배되는 범죄는 뭐다? 무효다. 무효다. 103조. 104조가 이제 폭리행위. 당사자의 궁박, 경솔, 무경험을 이용해서 현저히 불공정한 범행이 무효다. 그거 잘 기억해놔야 돼요. 시험에 잘 나오니까. 그 다음에 103조와 104조 불법원인급여 두 개는 원래는 이행 전이면 이행할 필요 없고 이행 후에는 부당이득인데 걔 둘만 불법원인급여야. 걔 둘만 불법원인급여야. 그 외에는 불법원인급여가 나오면 안 돼. 거기만 나와요. 불법원인급여는. 그 다음에 지인이 아닌 사표는 뭐라고 했어요? 농담도 효력이 있어 없어? 있어. 지인이 아닌 사표는 유효하다. 그러나 상대방이 지인이 아님을 알거나 알 수 있으면 무효. 통정의 허위 표시 무효. 그 다음에 착오는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으면 취소할 수 있다. 근데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그렇지 않다. 사기, 강박의 표시 마찬가지 취소할 수 있다. 그 다음에 4개의 법칙은 다 똑같은데 전항의 무효는 전항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제3자 보호정이 다 있다는 거예요. 4개에는. 그 다음에 이거는 사인 간의 매매계약 같은 거래행위 적용되는 거지 가족법상이나 공법상이나 소송법상이나 이런 데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걸 주의해야 돼요. 알겠죠? 뭔 얘기인지. 그래서 여러분이 너무 많은 거 알려고 하지 마세요. 처음부터. 차근차근 알아야 되니까 일단 법조문만 잘 기억해도 훌륭한 거예요. 나중 되면 그 법조문이 막 헷갈려요. 막 나중에. 그러니까 법조문만 일단 잘 기억해놔도 웬만한 건 다 풀 수 있어요. 사실 나중에 보면. 알겠죠? 뭔 얘기인지. 그래서 오늘 일단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보도록 하죠. 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